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이 분봉상 눌림목 구간과 투매 구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눌림목 구간이라 하면 분봉상 아침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이 이 가격적인 조정을 보이는 구간을 말합니다. 이 눌림목 구간이 생기는 이유는 상승 초기에 매수에 가담했던 물량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또 고점에서 따라붙었던 이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좀 터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죠. 이 눌림목 구간에서의 특징은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 거래량이 좀 감소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투매 구간은 마찬가지로 이 분봉상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일정하게 좀 지지를 받던 라인이 있어요. 예, 그 저점을 이탈을 할 때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하는 구간을 말을 합니다. 당일 큰 상승을 준 종목이 투매가 떨어지는 이유는 1차 상승 투매 구간 같은 경우는 이 투매를 유발시켜서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터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2차 상승 투매 구간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물량을 넘기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2차 상승 투매 구간에서도 또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이런 식으로 3차 상승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럼 먼저 눌림목 구간에 대한 부분을 종목을 좀 살펴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좀 강했던 종목인데 한네트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네트는 아래 구간에서 좀 짧은 구간의 행보 구간을 돌파를 하는 아래 구간에서의 작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가 이날 좀 나왔었죠. 지난 목요일이었네요. 자, 목요일 날의 움직임을 보면 아침서부터 주가를 좀 강하게 슈팅을 시켰죠. 그리고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특징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아침서부터 강하게 슈팅이 나올 때 거래를 터뜨렸다가 이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는 가격적인 조정 구간을 발생을 시킬 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눌림목 구간을 어디서 매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5일선에서 매수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11선에서 매수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걸 비율로 따져서 뭐 33% 구간, 38.2% 구간, 피보나치 구간을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50%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매매 방법을 정하기 나름인 거죠. 저도 강하게 아침서부터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눌림목 구간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강한 종목일 경우에만 대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정하게 저항을 받던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자리라든가 신고가를 뚫고 가는 자리라든가 정고점을 뚫고 가는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을 대응하는 게 종목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빠르게 첫 번째 조정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은 바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에 매매를 좀 많이 합니다. 자, 한네트 같은 경우는 일봉상의 위치가 이렇게 좋지가 않는 위치죠.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한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았던 종목이고요. 자, 어쨌든 한네트를 좀 분봉상의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침서부터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조정 구간에 눌림목 구간을 만들 때 거래량을 줄인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좀 예를 들어보자면 네오위주 홀딩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 보게 되면 자, 이런 자리가 이제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저항받던 몸통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는 이렇게 이제 강하게 거래를 실으면서 이슈를 달고 상승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저는 매매 대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날 좀 살펴보면 이날이 10월 27일입니다. 자, 이 10월 27일 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날이죠. 자, 이날이고, 이날 제가 매매를 했는지 좀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아침서부터 슈팅이 가게 나왔죠. 그리고 거래가 확실하게 터지죠. 당연히 이제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는 이렇게 거래가 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한 차례 고점을 찍고 여기서도 고점을 찍고 이렇게 이제 눌림목을 줬죠. 이때 거래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나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뭐 이런 구간에서 11선 대응을 했다. 그러면 짧게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작지가 않죠. 6.4%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대응을 못했다면 나는 뭐 21선 조정 구간을 대응을 한다. 그럼 요런 자리에서 매매했다면 요것도 길게 좀 홀딩을 해야 됐긴 했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이렇게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으니까. 뭐 돌파 매매를 대응을 한다 그러면 이런 자리 이제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을 챙기는 매매 대응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어쨌든 무슨 매매 대응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눌림목 매매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여기서도 고점을 찍고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을 줄 때 확연하게 거래를 줄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으로 확인을 하고 조금씩 좀 매집을 하는 매매 대응을 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죠. 물론 이렇게 만들다가도 아래쪽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점을 형성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래쪽으로 푹 빠졌다면은 여기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지고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터지겠죠. 음봉 거래량이니까. 이런 구간이 이제 투매 구간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투매 구간은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를 줄이지만 이렇게 투매를 떨어뜨릴 때는 거래를 터뜨립니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확실하게 다른 점이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미래나노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나노텍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제가 이 종목은 여기 돌파 나올 때 제가 이 종목 특징주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자, 52주 신고가 또 이렇게 일정하게 저항받던 구간 깔끔하게 돌파하는 자리라서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날이 12월 13일이니까 전화를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이죠. 자, 이날 보시면 요런 구간에서도 요렇게 이제 눌림목 구간 주죠. 요렇게 이제 눌림목 구간 주는데 거래를 확실하게 줄이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가격 조정 줄 때 거래 줄이고 마찬가지로 돌파했다가 가격 조정 줄 때 거래 줄이고 자, 이 구간이 가장 좀 제대로 된 눌림목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횡보 기간 조정이 들어갔죠. 자, 요런 구간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거래를 줄이면서 가격을 떨어뜨리질 않고 이런 저점 자리를 이탈을 시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죠. 그러면 아까 네오위즈 홀딩스가 이런 이제 횡보 구간을 거쳐서 고점 돌파를 할 때 제가 돌파 매매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랬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돌파 매매 대응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역시나 일봉상의 지지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이런 좋은 구간에서는 어떤 매매를 대응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건 눌림목 구간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의 특징은 고점을 뚫고 올라가든 아니면 아침서부터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가 첫 번째 조정을 주는 구간이든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를 줄인다. 거래를 줄이는 게 확실한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강했던 종목 중에 대형주 한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사실 좋은 일봉상의 위치는 아니었어요. 이런 단기 전고점 뚫고 가는 자리였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던 단기간이든 좀 중기간이든 일정한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라면 이거는 아주 좋은 모습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성신양회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성신양회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고점 만들고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이런 모습과 유사했다면 굉장히 또 강하게 슈팅이 나왔을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일봉상의 모습이 조금은 안 좋다 보니까 거래는 터졌지만 강한 슈팅이 나오지는 않았던 종목인데 분봉상의 움직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날이죠. 자, 이날 이 대형주가 아침서부터 갭을 띄웠다가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 줄 때 가격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어때요? 거래를 확실하게 줄여주죠.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할 때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해도 좋고
그리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침서부터 슈팅이 나왔을 때 제가 구간별 매매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던 적이 있죠.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에서 1구간과 2구간에서만 매매 대응을 했을 때 어떤 매매 대응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첫 번째 조정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현대모비스 매수를 했다면 좋은 결과 있었겠죠. 그리고 이 돌파를 한 이후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더라도 단기에는 좀 짧지만 하루 더 홀딩을 했다면 이 대형주에서 그래도 한 3% 정도의 수익 구간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3.5% 정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대형주들은 훨씬 더 극명한 거래량의 변화를 보이면서 첫 번째 조정 구간의 눌림목은 정말 매수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정하게 저항받던 이 박스권의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날, 52주 신고가가 들어가는 날, 거기에 강력한 이슈나 뉴스를 달고 슈팅이 나온다면 훨씬 더 이제 매매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투매 매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이 투매를 일으켜서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대응을 할 만한 장세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투매 매매 대응을 많이 하지를 못하는데 투매 매매 같은 경우는 당일 강한 종목에 투매 매매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상승까지 나오면서 2일차 투매 매매 대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좀 움직임이 강했던 미래나노텍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이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이 다 나온 구간이라 이렇게 당일날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더라도 요런 구간에서 투매가 떨어질 때 투매 매매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이제 당일날 1차 상승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이런 박스권의 고점을 뚫고 가는 52주 신고가 자리 이런 자리가 이제 대응을 했을 때 수익이 잘 나는 거예요. 투매 매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수익 잘 안 나니까 이거는 제가 예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투매 매매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주가가 높게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15% 이상, 한 20% 이상 상승이 나온다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종목이 높은 구간에서 가격을 잘 유지를 해주다가 투매가 떨어졌을 때 이 반등도 세게 나오는 법입니다.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투매도 강하게 떨어지는 것이고요. 투매가 강하게 떨어지면 반등도 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투매 매매 같은 경우는 반등을 세게 일으키는 구간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일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이 좋겠죠. 자, 미래나노텍을 좀 보자면 계속 이렇게 이제 전고점을 뚫고 가는 N자 파동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종목이 자, 이 구간에서 자, 이런 저점 자리 이탈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나요? 제가 투매 매매의 특징은 일정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 저점을 이탈을 할 때 거래가 터진다 그랬죠. 자, 요 구간에서 거래가 터지죠. 그러면서 요렇게 저점을 잘 지켜주던 자리를 이탈을 시킨 이후에 요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빠진 거죠. 요렇게 지켜주다가 요렇게 빠졌죠.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투매가 떨어지는 봉이 만들어졌죠. 일정하게 지지를 받는 이 라인을 지지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매수를 했던 여기에 매수자들이, 매수 물량들이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투매가 떨어지면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법칙에 의해서 투매가 떨어지면 반등도 세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일정하게 지지를 받던 이 지지 라인이 저항으로 바뀌면서 아래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의 간단한 위치에서 저항을 받던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지를 받고 N자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지지와 저항의 지지를 받던 라인을 해서 반등을 하지를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지면 이렇게 역N자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매가 떨어지면 이렇게 반등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투매 구간의 끝자락을 잘 선택을 해서 자기의 어떤 매매 기준으로 대응을 했을 때 이런 구간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매의 구간의 특징은 투매가 떨어질 때 이렇게 거래가 터진다. 자, 이거를 1분봉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보이죠. 자, 요렇게 이제 지지를 받던 라인이죠. 자, 요 자리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지지를 잘 해주다가 여기서 일분봉상으로 탁 투매가 떨어지니까 거래가 터졌죠. 예, 그리고 빠르게 반등을 주죠. 이 반등 구간의 상승률이 작지가 않습니다. 이게 2.6% 정도 반등이니까 뭐 단타 매매에서 2.6%면 사실 작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한 종목 더 좀 보도록 할게요. 오픈 베이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는 2차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상한가 이후에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2차 상승이 바로 나온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분봉을 좀 체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그 다음날 아래쪽으로 뺐다가 크게 흔들고 다시 슈팅이 강하게 나왔죠.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가 대비 고가로 보면 26%가 넘게 반등이 나온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죠. 예, 그러면은 이 종목도 투매 구간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위치가 되는 거죠. 예, 수급이 조금만 흔들린다면 투매 구간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자, 요것도 이제 1분봉으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이런 구간도 아래 꼬리 달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런 구간 여기서도 지지받고 여기서도 지지받고 그런데 그 저점 자리를 지지를 못하고 여기서 음봉으로 탁 깨니까 어떤가요? 거래가 확 터지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을 준 이후에 반등 구간이 발생을 하죠. 예, 이 저항 라인까지는 상승을 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반등 구간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집니다. 자, 이 구간도 작지가 않죠. 자, 이 구간도 4.0%의 반등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만의 또 투매 구간에서의 매매 기준이 있다면 잘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하죠. 자, 그리고 자, 요 저점 자리도 여기서 한 차례 또 이탈이 탁 나오니까 어떤가요? 연봉의 길이가 커지면서 거래가 터지죠. 그리고 쭉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 매매했던 거 이틀 전 영상인가요? 3일 전 영상에 또 여러분들과 공유가 돼 있죠.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종가 무렵에. 그래서 이렇게 반등 구간 수익이 발생을 한 상태로 마감이 됐는데 이게 동시호가에 2.8%인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70% 물량 여기서 수익 챙겼다가 일부 물량만 좀 홀딩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반등을 세게 줘서 수익권에서 매도하고서 또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자, 2차 상승 강하게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매매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자리가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죠. 예, 이런 자리가. 그러면은 투매가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뭐 대응을 했다면 아래쪽으로 빠져서 크게 손실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시가 자리에서 대응을 했다 아니면은 전일 상한가 자리에서 대응을 했다 만약에 전일 상한가 자리에서 대응을 했다면 이거 좋은 결과 있었겠죠. 자, 이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구간이 무려 12%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또 수익 낼 수 있는 하나의 매매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투매 구간에 대응하는 매매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종목들을 살펴보고 자기만의 또 공부 어떤 재료로 삼아서 통계를 내봐야지 또 좋은 매매 방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섣불리 대응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하더라도 꼭 공부를 많이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림목과 투매의 차이는 거래량의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일 강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대응하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공통점이긴 하지만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는 아침서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아침 일찍 눌림목을 줄 때 대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오전 매매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투매 매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침이나 오후장에 강하게 슈팅이 나온 종목이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 저점을 이탈을 하는 구간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오후장에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매 매매를 오전장에 대응한다라는 건 전혀 맞지가 않은 겁니다.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눌림목 매매 구간과 이 투매 매매 구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매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이런 내용을 또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익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